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B2B 스타트업의 가격 책정 전략입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특히 Y 콤비네이터 파트너의 강연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가격 정할 때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 많죠.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뭐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수십만 달러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월 한 19달러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특히 대기업 경험이 없으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감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이 좀 자신감을 갖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 이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핵심은 역시 가치 기반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또 그걸 어떻게 고객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가치 방정식이라고 하셨죠. Value Equation.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사 안에 우리 제품을 좀 지지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챔피언. 그분이랑 같이 앉아서 우리 제품이 그 회사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비용 절감이라든지 시간 절약 아니면 매출 증대 같은 거요. 아, 그걸 구체적으로 그냥 숫자로 계산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 지원 담당자가 한 100명 있는 회사예요. 1인당 뭐 연봉이며 복지며 다 합쳐서 연 10만 달러가 든다고 쳐요. 그럼 총 1,000만 달러네요? 인건비만. 네. 근데 우리 AI 도구가 이분들 업무량의 한 20%를 줄여준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2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와, 200만 달러. 엄청난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 이렇게 계산된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치 전부를 받는 게 아니라 보통은 창출하는 가치의 한 25%에서 50% 사이. 아, 25에서 50%? 네. 대략 평균적으로 한 13분의 1 정도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아까 그 200만 달러 절감 예시에서는 얼마를 청구하는 거예요? 한 70만 달러 정도를 청구하는 거죠. 아, 70만 달러. 그래도 고객은 130만 달러 이득이네요. 그렇죠. 고객은 확실한 이득을 보고 저희는 또 합리적인 수익을 얻고 이게 바로 가치 기반 가격 책정이죠. 이게 파일럿 프로젝트 성공 지표 설정에도 쓰인다고요? 네, 아주 유용해요. 파일럿 목표를 업무량 20% 절감 달성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럿 기간 동안 그걸 증명해내면 아,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70만 달러 가격이 타당하다는 게 딱 증명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격 협상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죠. 자, 그럼 가치로 가격 상한선을 봤다면 이제 하한선, 비용 얘기도 해야겠죠. 네, 비용.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가격의 하한선은 맞지만 절대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비용 플러스 마진 방식이 왜 안 좋다고 하시는 거죠? 특히 소프트웨어에서요. 그 방식은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게 만들 위험이 커요. 소프트웨어는 특히요. 아까처럼 가치 기반 가격이 70만 달러인데 우리 뭐 오픈 AI나 AWS 같은 서비스 이용료, 즉 원가가 20만 달러다. 그럼 아주 이상적인 거죠. 마진이 거의 70% 이상이네요. 네, 보통 세스 비즈니스는 80%, 심지어 90% 정도의 마진을 목표로 해야 해요. 그래야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리고 AWS 같은 데서 받은 크레딧 있죠.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현금 비용으로 간주해야 하고요. 아, 크레딧도 비용으로 잡아야 한다. 중요하네요. 그럼 비용보다 싸게 파는 건 정말 안 되겠네요. 그렇죠. 뭐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확 잡아야 한다거나 하는 아주 특수한 전략적 이유가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LLM 비용이 좀 내려가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높은 마진 유지는 스타트업 생존에 필수예요. 알겠습니다. 가치, 비용, 다음은 세 번째 요소, 경쟁입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렇죠. 만약에 우리랑 비슷한 제품을 경쟁사가 갑자기 반값에 내놓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쩔 수 없이 가격 내려야 하나요? 아, 그 유혹이 정말 크죠. 근데 가격 전쟁은 결국엔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에요. 뭐랄까, 바닥 경쟁이라고 하죠? 바닥 경쟁? 네, 항공산업 보면 평균 순이익률이 엄청 낮잖아요. 한 2.7%? 네, 그렇죠. 맨날 가격 경쟁하니까. 네, 제품이 상품화되면 마진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건 정말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쟁사가 싸게 파는데? 우리 제품만이 가진 차별화된 가치나 기능으로 승부해야죠. 경쟁사랑 우리 제품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격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야죠. 아, 단순히 기능만 나으라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주는 가치로 차별화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그 외에 또 고려해야 할 가격 책정 요소들이 있을까요? 뭐 가격 구조라든가? 네, 몇 가지 더 있죠. 일단 고객이 좀 익숙한 가격 구조를 따르는 게 좋아요. 너무 생소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월정액제라든지 사용자 수 기반 과금 아니면 사용량 기반 과금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가격 체계 자체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영업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순수하게 사용량 기반으로만 매출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 그러니까 MRR이나 ARR을 더 선호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MRR, ARR, 월간, 연간 반복 매출이요? 네. 아, 그리고 실용적인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아까 말한 그 고객사 챔피언 있잖아요. 그분이 자체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도 꽤 유용해요. 결제 한도요? 왜죠? 예를 들어서 그분 전결 금액이 15,000달러다. 그러면 파일럿 프로젝트 가격을 일부러 14,999달러 이렇게 책정하는 거죠. 아, 그럼 복잡한 결제 라인 안 타고 바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속도를 확 높일 수 있는 팁이죠. 오, 재밌네요. 그럼 웹사이트에 가격을 딱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영업팀 문의 말고. 이것도 의견이 좀 갈리던데요. 네, 논쟁거리죠. 근데 B2B는 특히 기업 고객마다 우리 제품으로 얻는 가치가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영업팀 문의 방식이 각 고객에게 맞는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는 데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요. 아니면 저가 요금제는 공개하고 기업용은 따로 문의하게 하는 방식도 있겠네요. 네, 아주 흔한 전략이죠. 저가 요금제에는 없는 SSO나 감사 로그 같은 기업 필수 기능들을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에만 넣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요. 가격이 영업 채널, 그러니까 영업 방식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꽤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보통 영업사원 한 명의 연봉, 코미션 포함 대비해서 그 사람이 새로 가져오는 연간 반복 매출, ARR 비율을 대략 1대 5 정도로 보거든요. 1대 5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연봉이 10만 달러인 영업사원이라면 연간 최소 50만 달러의 신규 계약을 따오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 50만 달러를 만드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50만 달러짜리 큰 계약 한 건을 따내는 영업 방식이랑 2만 5천 달러짜리 계약 20개를 따내는 방식 아니면 1,000달러짜리 계약 500개를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필요한 영업 조직의 형태나 역량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계약 규모, 즉 가격대에 따라서 소수의 대형 계약에 집중하는 필드 세일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수의 중소형 계약을 처리하는 내부 영업, 인사이드 세일즈나 콜센터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죠.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은 고객을 효율적으로 상대할 시스템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무료 체험판이나 파일럿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좀 길게 주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엔 이 강연 내용에 따르면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해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짧게요? 왜죠?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고객 쪽에서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가치 방정식에 기반한 명확한 성공 기준을 파일럿 시작 전에 합의하는 거예요. 아, 성공 기준 20% 효율 향상 같은 거요? 네, 그걸 달성하면 정식 계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30일이나 60일 정도 환불 보장을 걸고 그냥 처음부터 유료 연간 계약을 제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해요. 오, 그것도 방법이네요. 좀 자신감 있는 접근법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다는 게 약점일 수 있지만 이걸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작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창업자인 저에게 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오히려 강점으로 어필하는 거군요. 담당자랑 바로 소통 가능하다는 점. 네, 대기업은 줄 수 없는 가치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모든 걸 듣고도 그래도 가격 책정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이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요?
정말 막막하다면 일단은 고객이 비슷한 다른 소프트웨어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경쟁사 가격이나 유사 서비스 가격을 좀 참고해서 시작하는 거죠. 네, 일단 시작점을 잡고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만날 때마다 제안하는 가격을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감하게 50%씩 인상해보는 거죠. 50%씩이요? 좀 과감한데요? 네. 그러다가 가격 때문에 계약을 놓치는 비율이 한 25% 이상 되기 시작하면 아, 이제 좀 적정 가격대에 가까워졌나? 하고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가격 탐색의 데이터로 활용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초기에 고객 몇 명에게 받는 금액은 나중에 회사가 커졌을 때 벌어들일 총수익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험 자체가 중요해요. 가격은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용기를 갖고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가격은 계속 바뀔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결국 B2B 가격 책정의 핵심은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첫째는 가치 방정식. 네,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의 약 3분의 1 정도를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둘째는 비용. 이건 가격의 하한선 역할만 하고 80, 90% 정도의 높은 마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 그렇죠. 비용 기반으로 가격을 정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경쟁. 가격 경쟁은 피하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는 것. 네,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B2B 가격 책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B2B 가격 책정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가격을 결정하는데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의 제품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점들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기능 목록으로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특정 고객 역할이나 부서가 얻게 될 구체적인 재무적 성과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첫 영업 미팅 전에 어떻게 미리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 제품의 가치를 숫자로 바꿔서 미리 보여줘라.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가치 기반 가격 책정의 진짜 시작일 겁니다.